자, 얘는 2018년 6월달 모의고사고요. 6월달 모의고사고 1등급은 86점까지 나왔던 거고 2등급이 79점 정도, 3등급이 71점, 4등급이 21점 이 정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냥 마냥 쉽지는 않고요. 네. 1등급 스코어 86%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건 있고요. 전체 오답률 가장 높은 문제는 40번이에요. 40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습니다. 기본학의 오답률은 그렇고, 기본에서 오답률 높은 문제가 크게 두 개예요. 30번하고 40번. 둘 다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문제들이죠. 그죠? 그런 문제들이고, 문학 오답률 가장 높은 문제는 43번이에요. 43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비문학,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문법에서 오답률 가장 높은 문제는 12번입니다. 12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은데 12번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기본에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고, 문법은 일단 12번, 13번, 14번, 15번까지 이 4개는 다 볼게요. 일단 4개는 다 볼 거고, 15번은 기말고사 안에는 어쨌든 들어갑니다. 11번이 니네 중앙고사 범위고 15번이 기말고사 범위고 거의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거는 내년 좀 보긴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순서를 거의 안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 30번하고 그 다음 40번, 43번 3개는 다 볼게요. 그 외에는 그 연결돼서 사회 질문에 좀 필요한 거 과학은 좀 볼게요. 같이 그 뭐 문제에서 보면 뭐 29번이나 이 문제들 같이 해서 좀 볼게요. 너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도 같이 보고, 사회 질문은 좀 필요한 문제에서 40번하고 곁다리로 해서 그 39번 같은 경우는 같이 볼게요. 41번하고 그 정도에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1번은 사실 이거 통계에서만 나눌 수 있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확률이 안녕하십니까. 매우 높고 푸르다. 매우 높고 푸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형태수만 분류할 수 있으면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건 근데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좀 있고요. 생각하니까 있는 거거든요. 일단 7.2번 해봐. 네. 일단 당연히 형태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띄어쓰기 통해서 나눠주겠죠, 그죠? 띄어쓰기 통해서 나눠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영사하고 조사니까. 근데 매우는 쪼갤 수가 없죠. 하나의 형태에서 움직일 거고, 대신 높고 푸르다 같은 경우는 얘 기본형이 높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도 기본형이 푸르다 나오면 당연히 이것들은 어떻게 나눠져요? 어간하면 나눠지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눠질 거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풀하고 풀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형태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형태에서 전체 개수는 7개예요. 얘는. 일단 이렇게 되겠죠. 7개가 되는 거고, 나눠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의미를 가졌죠. 그럼 의미를 가졌다는 의미는 자립되는 거고 실제 의미를 가지겠죠. 순서쓸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조사는 당연히 뭐예요? 의미도 없으니까 다른 거에 붙여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겠죠. 높고 푸르다의 이 어감 부분들은 항상 뭐예요? 어감은 의미를 가진 부분이고, 그 다음 이 어미 부분들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실질이고 얘도 실질이죠. 근데 뭐예요? 반드시 어미들 필요하죠. 그러면 의존되고 의존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고나 다 같은 어미는 의미 없죠. 그리고 반드시 붙어 써야죠. 의미가 없다는 것 자체는 결국 남한테 붙어 쓰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기본 라인은. 그럼 1번의 자립 형태수가 모두 4개이다 그랬는데 자립 형태수는 2개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자립되는 거는 정답 1번. 4개가 아니라 2개이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설명대로 하면 다 맞겠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형태수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나와요. 2학년 이상부터 이 문제가 안 나올 거고, 대신 이제
이 문제에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품사 개념에서 저런 부사나 단형사 같은 경우는 하나로 본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부터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3번 보세요. 13번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용어님 활용할 때 활용이라는 얘기는 항상 뭐야? 뒤에 있는 다 이거를 고, 며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밑에 예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바뀌어도 일반적으로 의미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면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것을 일반적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불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죠. 그녀가 모자를 벗는다. 그녀가 모자를 벗으면 바로 들어간다. 그는 시골에 집을 짓고 있다. 그는 시골에 집을 지으면 행복해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단어 어간 벗뒤에 어미 음여가 붙으며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규칙 활용하는 반면에 나는 어간 집 뒤에 어미 음여가 붙으며 어간의 형태가 지로 바뀌는 불규칙 형태를 짓는다. 근데 이 설명대로 보면 다하고 나에서 볼 때 차이는 뭐야? 얘는 벗다 형태가 벗으며가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짓다 자체 형태를 볼 때 이렇게 보면 지으며가 된다는 얘기잖아. 물론 여기서 벗고하고 짓고 형태 나오는데 이 둘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파악이 안 되잖아요. 각 끝 때문에. 근데 여기를 보면 중요한 차이가 나오죠. 모양이 바뀌었죠. 네. 여기는 안 바뀌었고. 그래서 이걸 밑에 설명에서 뭐라 그래서? 그래서 가를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하고 나 같은 경우는 바뀌었기 때문에 불규칙이라고 한다라고 나온 거잖아.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모음이 들어가는 자음의 어미를 갖다가 붙여봤자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모른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음여는 뭐야? 음여는 시작 자체가 뭐로 돼요? 시작 자체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되죠. 왜? 이 은은 이음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모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에 어미를 붙였을 때 모양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파악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란 얘기는 기억, 불규칙이 아닌 것 찾는 거니까 규칙하는 거라는 얘기잖아. 1번에 보면 뭐라 나왔어요? 1번에 보면 허라가 나왔는데 이거 기본형이 딱 봐도 푸다죠. 여기다가 이렇게 어가 붙여서 허가 됐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불규칙이 되겠죠.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묻어라고 나오는데 기본형이 묻다죠. 여기다 어가 돼서 이렇게 묻어가 된 거예요. 그럼 모양 안 바뀌었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규칙이 되겠죠. 얘가 정답이죠. 이렇게 니네가 해보라는 얘기잖아. 대신 문제를 뭘 알아야 돼? 단어의 기본형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 3번 같은 경우는 단어의 기본형은 듣다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뭘 붙인 거야? 음연서를 붙였는데 이렇게 들으면서가 됐어. 그럼 모양 바뀌었죠. 디귿이 리을로. 그럼 당연히 불규칙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도화인데 기본형이 돕다죠. 그럼 돕다에다 이렇게 알을 붙여서 도와 이런 식으로 됐으니 얘도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불규칙이죠. 그 다음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 올라인데 이거 기본형이 오르다잖아요. 그럼 오르다에 알을 붙였는데 올라 이렇게 됐으니 이것도 모양이 바뀌었죠. 불규칙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유일하게 안 바뀐 게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의 기본형을 찾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다 알려줬는데 이 문제 몇 틀립니까? 틀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붙여봐라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신 이걸 알아야지. 단어의 기본형 파악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쉽고 단어의 기본형을 대신 이걸 파악 못하면 문제가 어렵고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결국 단어의 기본형 파악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갖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14번. 14번은 그냥 정답만 볼게요. 별로 복잡하지 않으니까. 기억을 보면 그녀는 학교에서 되었다라고 하면 문장이 되게 이상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1번을 볼 때, 기억을 볼 때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녀는 학교에서 회장이 되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회장이 되었다. 이렇게 나온 문장인데 그럼 실제로 이거는 그녀가 형태 대신에 모조사가 온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주어져. 서술어져. 학교에서는 이렇게 되었다를 꾸미니까 당연히 부사어가 될 거예요. 이 회장이는 뭐지? 이게 과연 주어일까요? 아니요. 이건 주어가 될 수가 없죠. 얘는 주어죠, 주어. 뭐가 뭐예요라고 질문하는 거는 저기서 좀 그런데
이제 알아야지 이 정도는. 대단이다 앞에 나온 말은 무조건 보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어하고 주어는 사실 모양이 똑같아요. 대신 뭘 파악해야 돼? 대단이다 바로 앞에 나온 말은 보어라고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이거 그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많이 배우죠. 이런 것들. 물이, 얼음이 되다 이런 거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개 문장 나눠질 수도 없죠. 물이 되다 이렇게 문장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녀는 되다라고 문장을 만들 수가 없죠. 그냥 학교에서 되었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상한 문장이니까 이게 두 개의 경문장이 합치는 게 아니에요. 중3 때 볼 때 주어가 두 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 문장이 완벽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예적형이나 바꾸면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얘는 보어죠. 홍문장이에요.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해야 돼요. 물이 되다 문장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장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되다 앞에 나오는 또는 아니다 앞에 나오는 건 무조건 보어라고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장 소문이나 품사는 매번 얘기하지만 보어가 뭐야? 보어는 보여요라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어의 뜻 주어가 뭐야? 글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외우라고 그랬잖아. 주어는 문장의 주체이다. 통상적으로 이나 가에 격조사가 붙는다. 이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외워야 되고 니네가 당연히 기억할 거지. 맨날 주어 뭐 은는이가예요. 서술어 뭘까요? 명사 꾸민 게 뭐야? 형용사야? 이따위 정도로 하니까 당연히 문법이나 개판도 나오죠. 괜히 개판 나오니까 외울 거 안 외우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건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문법을 솔직히나 어려운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외우는 게 어렵다면 당연히 어려워요. 이걸 외우는 게. 근데 이게 다 외워졌는데 문제를 이렇게까지 틀리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외울 건 외워야 된다는 거야. 매번 항상 얘기하잖아. 머릿속에 있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단어에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과 불규칙한 것도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어미를 바꿔주는 거고 바꿨을 때 모음의 어미를 들었을 때 바뀌는 게 무조건 불규칙이구나. 이런 정도의 뭐냐면 기본 라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15번 한번 보세요. 15번 같은 경우는 적절한 건데 객체 높임은 지에 친절하게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한 대상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잖아요. 주체 높임이라는 건 반드시 주어를 높이는 거. 그 다음 객체 높임은 주어가 아닌 거 높이는 거. 대신 주어가 아닌 게 뭐야?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인다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내가 목적어나 부사어, 주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장에서 내가 주어를 찾을 수 있으면 얘가 주어가 아닌데 높였어. 그럼 객체 높임이겠죠. 주어인데 높였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주체 높임이 되는 거죠. 이런 거야. 항상 주어에는 뭐가 붙어? 이나 가가 붙고 목적어는 을이나 늘이 붙는 거고 그 다음 부사어는 애나 애게가 붙는 건데 이거는 높일 때는 좀 바뀌겠죠. 이거 대신에 높일 때는 깨서 이런 게 들어간 거고 이거 대신에 높일 때는 깨 얘는 그대로 들어가죠. 이렇게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쓰는 어휘하고 즉 문장하고 높이면 좀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이거 높이 안 쓸 거니까요.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안 할 거니까요. 아빠 밥 먹어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으로 따로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나오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줄 보기. 객체 높임은 주로 모시다, 역주자 등의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수어휘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거나 부사격 조사 깨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한다. 애나 애게 대신에 깨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1번, 3번, 5번 이 세 개를 묶어보세요. 그럼 다 똑같아요. 선생님께서는 댁에 계십니다. 그 다음 3번 할아버지께서는 눈이 밝으십니다. 그 다음 5번 선생님께서 빨리 교무실로 오라고 하셔. 다 뭐예요? 주어를 높이고 있죠. 선생님이 주어고 할아버지가 주어고 선생님이 주어죠. 그러니까 얘네 셋은 전부 다 주체 높임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4번 할머니 아버지가 지금 막 도착했어요. 이때의 주어는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 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높이지 않았잖아요. 왜? 할머니가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서 할머니를 할머니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할머니 앞에서 낮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전법이라 얘기하고 이 경우는 도착했어요 이러니까 상대 높임만 있는 거죠. 그럼 2번만 써볼게요. 형은 어머니께 그 책을 들었다 라고 나오잖아요. 2번에 볼 때 형은 어머니께
그 책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 대신에 이거 쓴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 쓰는 거 의도적으로 되게 많이 쓴다고. 그래야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얘가 주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를 높인 게 아니죠. 형 자체가 주어인데 형은 이렇게 쓰니까 안 높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드렸다는 어머니께 들었다니까 얘를 높인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유일하게 객체 높임이죠. 이때 어머니께는 을을이 안 붙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사어가 되겠죠. 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되죠. 이런 거는 한 2달 정도 계속 이 높임법 했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와야 됩니다. 기말고사 될 때까지 안 외우고 있을까요? 매주 하는 거 정도는 이 정도 외워야죠.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 부사, 주어 이런 거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교에서 절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거 중학교 2학년짜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 목적어만 갖고 묻는 거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를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자 목적어 뭐야, 부사가 뭐야?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학교 다니 불친절한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수학도 중학교 1학년 맨날 더하기는 뭐고 빼기는 뭐고 이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언제 맨날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는 설명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29번이요. 자, 29번, 30번 이렇게 두 개를 볼게요, 이거. 29번 같은 경우에 추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30번을 먼저 보고 29번을 볼게요. 사실 30번을 딱 해결하면 29번의 정답이 눈에 보입니다. 보여야 되고. 자, 보세요. 30번을 보면 기억은 어떻게 돼 있어요? 30번을 보게 되면 기억은 2cm고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6cm겠죠.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예요? 물속에 잠겼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물속에 지금 잠겨 있어요.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물 위에 떠 있죠. 물 위에 떠 있어요. 물 위에 떠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얘는 모든 면이 다 물속에 잠긴 건데 이건 물에 접촉하는 면이 한 면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야. 자, 쉬운 거. 종민아, 기억과 니은 중에 뭐가 더 빨리 녹을까? 기억이 무조건 빨리 녹을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왜? 물하고 접촉하는 면이 많고 또 하나 작죠. 지문을 읽었다는 건데 보면 당연히 이게 크면 클수록 녹는 시간이 적게 걸려요. 작으면 작을수록 녹는 시간이 빨리 걸릴 거고. 이 정도는 기본 라인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문 읽으면서도 그거 파악 못할 거면 지문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도 파악을 했다는 전제에서 운율인 거고 한 주 지났다고 머릿속에 까먹을 정도의 까마귀 기억력이면 본인 스스로가 더 뭐 해야 돼?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수능까지 어떻게 기억할 거야? 그럼 수능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다 까먹고 기억 못할 거면 뭐를 어떻게 쓰는 거야? 고3 때 뭐하러 공부해? 다 까먹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까먹지 않고 잡아두고 네 잡아둔 게 얼마나 된 일을 물어보는 게 모의고사나 수능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건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단어, 영어 단어 기억 못하면 고3 때 그 단어에 대해 설명해 줄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기본 라인은. 봐봐. 1번에 볼 때 기억과 니은의 면적이 9배가 난다 그랬는데 이거는 마지막 문단 한번 보세요. 마지막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번째 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길이가 L배 커지면 면적은 L제곱, 부피는 L3제곱만에 비례해서 커진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길이는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길이는 면적의 제곱과 똑같은 거고 부피의 세제곱과 똑같다는 얘기죠. 설명 자체를 볼 때. 그럼 만약에 길이가 2면 면적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고 부피는 8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이 정도 니네 계산할 수 있잖아. 제곱, 세제곱 이거 뭐 어렵나요? 대신 길이와 면적 제곱과 부피 세제곱은 같은 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같은 거라는 거죠. 당연히 얘가 3이면 늘어나겠죠.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 여기다 맞춰보면 기억은 지금 1번에 볼 때 면적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 2니까 면적은
나온 대로 4가 나와야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 면적 얼마 나왔죠? 66이니까 36이 나오겠죠. 그럼 정확하게 9배? 맞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렵나요? 지금만 꼼꼼히 봐도 여기서 면적 물어보면 아? 제곱 이것만 생각해도 1번 패스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번을 패스할 수 있어요. 나머지도 하죠. 그러면 지금 3번 선제에는 부피를 모르잖아요. 기억의 부피와 니은의 부피. 그러면 기억의 부피는 얼마야? 세제곱을 때려야 되니까 8이 나오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6에다가 세제곱하는 거니까 해보면 실제로 216이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개 차이를 볼 때 실제로 27배 나는 게 맞겠죠. 어차피 이거 216을 8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럼 정확하게 27배 차이가 나와요. 이거 초등학교 5학년짜리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216에다가 8 얼마야? 27. 이게 어렵나요? 근데 이걸 머릿속에 기억 못하면 다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기억을 6시간 후에 관찰하면 완전히 녹아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녹는 게 나와 있는 게 한번 마지막 문단에 아까 제곱, 세제곱 나온 거 다음에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2cm, 한 변의 길이가 2cm, 정확하게 기억을 얘기하는 거잖아. 30번의 기억이 딱 2cm니까 기억인 정육면체의 얼음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의 얼음보다 길이가 2배 걸리기 때문에 녹는 시간도 2배인 약 4시간이 된다. 정확하게 나오죠. 중문단을 갖고 볼 때 2cm는 녹는 시간이 몇 cm다? 4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그럼 3번에서 6시간 후에 관찰은 당연히 없죠. 4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인됐죠. 그 다음 네 번째. 기억을 니은처럼 물에 띄워버린대. 물에 띄워버리면 녹는 시간이 8시간이다 라고 했는데 분명히 어쨌든 녹는 시간은 기억 자체가 4시간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잠겨있을 때 시간이 4시간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걸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물 위에 떠있게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건데 이게 5번째 문단에 보면 마지막 문장에 나와요. 이는 정육면체 6면 중에 한 면만 닿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부피의 해빙은 물에 담긴 정육면체 얼음덩어리보다 녹는 시간이 6배가 오래 걸린대. 그래 물 위에 떠있다는 얘기는 이 4시간보다 6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몇 시간 걸려? 실제로는 한 면만 그렇게 떠있게 만든다면 니은처럼 만든다면 24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4번이겠죠. 8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번에서 아 얘가 4시간을 녹는 거구나 이런 거고 한 면만 있을 때는 6시간 더 걸릴 거니까 4시간에다 6시간을 더 곱하는 거구나 이 정도의 산수 공식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4번 나와요. 그 다음 5번 니은을 한 면이 3cm인 정육면체 얼음 8개로 쪼갠 뒤에 물에 잠기게 해버렸어. 물에 잠기게 했다는 거는 기억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아까 기억처럼 했을 때 2cm일 때 녹는 시간이 4시간이죠. 그럼 당연히 3cm일 때 녹는 시간은 몇 시간이 걸릴 거야? 1cm일 때 2시간, 2cm일 때 4시간, 3cm일 때는 그러면 6시간이 걸리겠죠. 전체가 잠겨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의 마지막 문단에 정답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5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5번째 문단을 보면 29번에 조금 확인돼요. 자, 북극 해빙기에 적용해보자. 해빙은 정육면체이며 공기와 접촉하지만 공기와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해빙은 바다 위에 떠있기 때문에 물에 담긴 정육면체 얼음과 달리 바닷물과 접촉하고 있다. 그래서 바닷물의 열 에너지는 해빙과 바닷물이 접촉하는 바닷권으로 전달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정육면체를 하게 되면 실제로 뭐 하는 거야? 접촉되는 면이 한 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보기대로 보면 CU가 글이 있고 얼마 전에 다녀 섭빙교로 떠올려 보면 한여름에 섭빙고의 정육면체 얼음들을 녹지 않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온지를 탐구해 보았다. 한 면만 닿을 때는 6시간 정도가 더
오래 걸린다 나오죠. 녹는 점이. 그리고 30번 문제를 먼저 본 게 2cm일 때보다 3cm일 때, 4cm일 때, 5cm일 때, 6cm일 때 점점 녹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얼음 자체를 정리면체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큰 하나의 덩어리 만들면 녹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5번처럼 얼음 덩어리들을 정리면체 한 덩어리를 만들어 보관하는 게 가장 오랫동안 안 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짧게 만들수록 빨리 녹는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할 거야? 석빙구에서 크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일부분만 잘라 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5번. 그러니까 이거는 30번 자체를 맞출 수 있으면 29번도 정답이 5번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왜 정리면체가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왜 크게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인가, 이 라인들이 동시에 가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40번 좀 넘어가세요. 40번은 이게 A, B, C에 들어가는 게 일단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40번 보고 30번을 볼게요. 자, A 바로 옆에 뭐가 나와서 고발과 인지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 지문에 있는 A 나올 때 나오는 게 두 번째 줄이면 고소고발 인지가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고발하고 인지가 나왔으니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고소밖에 없죠, 처음부터. 그죠? 이게 뭐가 들어간지 알아야 문제 맞힐 거 아니야.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수사를 했죠. 수사하고 구속과 불구속을 하려면 그 사람 뭐 해야 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B에 들어갈 게 뭐야? 잡는다는 게 앞에 지문대로 보면 체포하는 거죠. 아, 잡아야지 구속과 불구속을 시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구속, 불구속 왼쪽에 불기소 나왔죠. 그럼 불기소의 반대가 뭐야? 기소. 그렇죠, 기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정답은 쉽게 나와요. 그럼 1번. A는 고소는 제3자가 한다고 하는데, 지문에 볼 때 세 번째 줄, A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볼 때, 고소는 피해자가 하고 고발이 성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는 누가 하는 거야? 제3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피해자가 한다라고 적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정답에서 탈락.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명예훼손죄나 폭행죄는 A가 없어도,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한번 앞에 지문 A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반면에 고발은 제3자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범죄란 수사기관이 인지를 해도 수사는 시작할 수 있대. 누군가가 고발이나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하지만 명예훼손죄나 폭행죄 등은 수사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수사는 피해자 자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번처럼 당연히 뭐가 없어도,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할 수 있어요. 대신 수사는 할 수 있는데 A가 없으면 또는 A에 있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체포나 구속 이런 것들 자체가 안 된다는 것 뿐이죠. 수사하는 거하고 체포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 2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이 B, 체포를 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는다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 읽은 거 다음에 볼게요. 지문에서. 수사 결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받아 체포에 구속하는데, 범죄를 실행 중인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없이 체포가 가능한데,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나오죠. 그러면 뭐가 아니야? 영장을 48시간 이내에 발부받는 게 아니라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신청하는 거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 3번도 빠지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범죄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 반드시 구속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앞에 지문 A에서 마지막 5절 줄에 보면 나오죠. 이때 검사는, 즉 기소라고 한다 나오고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나 환경, 동기 등을 참작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반드시 기소하는 게 아니에요. 기소를 할 상황에서도 애가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정당 범위가 인정되면 검사는 굳이 뭐하지 않는다. 기소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반드시는 틀리죠. 기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심리 담당 주체는 누구야? 심리 담당은 검사가 하는 건가요? 판사가 하는 걸까요?
심리라고 되어 있는 건 그 어휘풀에 나오죠.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법률 판단. 쉽게 얘기하면 법률적 판단이란 건 다른 말로 뭐가 똑같아. 이 법률적 판단이란 건 너 유죄야 또는 무죄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죄하고 유죄를 얘기하는 건 얘야 얘야. 보통 넌 몇 년에게 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검사야? 아니요. 검사는 몇 년에 처해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얘기하는 거고 판사는 그걸 가지고 얘를 정말로 그렇게 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적 판단 한 사람은 판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검사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심리를 담당한 주체가 시효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적으로. 그래서 시효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누가 되는 거야? 기소하는 거는 검사가 하는 거고 심의를 담당한 주체는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 드라마 보면 검사들은 맨날 뭐예요? 기소한 다음에 얘 맨날 때려주세요 라고 하면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속과 불기소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냐면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만약에 불기소했어. 그럼 판사는 뭐 할 필요 없어?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근데 검사가 기소했어 얘를. 그러면 재판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 39번 니은과 관련있는 말로 적절한 거예요. 니은을 보면 세 번째 문단이 있죠. 세 번째 문단 전체 볼게요.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로 죄형 법정주의라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 행위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범죄 행위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법률로 정해둬야 돼. 역으로 얘기하면 법률로 정해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처벌할 수 없죠. 범죄인지도 알 수도 없고. 말 그대로 법 자체가 결국은 없다면 모두 안 된다는 거야. 처벌도 안 되는 거고 범죄도 아니라는 얘기죠. 범죄가 아니니까 처벌이 안 되지. 법 자체에서 너는 이걸 딱 보니까 범죄야. 법에 어긋나서 범죄를 했으니까 널 처벌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요걸 얘기하면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범죄가 없다면 처벌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범죄 발생 당시에는 없었던 법이 나중에 생겨도 그 법을 올라가서 정의할 수 없다. 중요한 얘기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결국은 법이 먼저 있어야지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지 법이 없다면 범죄 발생도 안 되고 그 다음 만약에 2000년에 잘못한 거가 있는데 이때 이거와 연결된 게 법이 없다면 2010년에 이 2000년과 관련되는 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범죄가 된다고 해도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서 처벌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법을 뭐 하는 거야? 문제가 있다고 그냥 누군가가 손해보면 법을 빨리빨리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처벌할 수 있으니까. 법이 없으면 처벌 불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9번 정답 4번이죠. 법률이 없다면 당연히 범죄도 없을 거고 범죄가 없다면 처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안 되죠. 현재 잘못한 거는 처벌할 수 있지만 법은 과거에 잘못한 것도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돼야죠. 과거 잘못은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거는 그 44번의 보기를 한번 보세요. 자, 44번의 보기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누왕사는 전란을 겪고 있는 사대부가 누왕에 스스로 노동하며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상적성을 추구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화재가 처한 상황과 심리의 변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갖고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누왕사 내용대로 보면 전쟁을 겪은 사대부가 있는데 얘가 노동하며 가난하게 살면서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려 노력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이 시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럼 밑에 A를 보면 몸소 농사 짓는다, 안 빚는 년 추구한다. 이 안 빚는 년이 뭐야? 이것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빚는 년은 나와요. 어휘풀이에 마지막에 보면 가난 속에서도 마음을 찾아가게 되는 생각 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는 가난하지만 마음 자체를 뭐한다? 편안하게 먹는다. 이렇게 나와요. 아예.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대신 이 단어 대신에 시험에 잘 나온 단어가 나중에 보면 이 단어예요. 안 민낯도는 단어도 좀 같이 나오니까 같은 단어니까 두 개 기억하면 돼요. 되게 자주 나온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비해 볼 때 손을 빌리지 못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담을 느끼죠. 왜? 손을 빌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니까. 농사 못 지으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암담하죠. 근데 C 영어천국과 더불어 한가롭게 사업권자 씨름이 있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C에서는 다시 뭐 하는 거야? C에서는 A가 있고 그 다음 B에서 잠시 암담함을 느끼는데 C에서 다시 편함을 느낀다는 건 C는 다시 안비인념을 느끼는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한다는 거야? 동사를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죠. 에휴 뭐 소 밀피면 그냥 가난하게 살고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란 얘기거든요. 그런 라인이죠. 자, 그러면 이제 44번을 먼저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기억의 A에는 드러나고자 하는 가치는 이루고자 하는 화제 의지가 있다. 기억 바로 위에 볼 때 뭐가 나와? 설대한 순영의 고픈 배를 속일 뿐이다. 생애가 일어나지만 대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그 얘기는 뭐야? 생이 이렇게 숭늉의 고픈 배를 속일 정도로 힘들지만 대장부의 뜻을 옮기지 않을 거야 이 뜻이잖아.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 안비인념을 적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억에는 안비인념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게 맞죠. 그 다음 니은에는 A 상황에 해결하고자 하는 화제와 다급한 심정이 있다. 니은을 보면 니은 바로 위에 줄 수 한 번 주마하고 누군가가 엉성하게 하는 말씀을 친절한 여긴 집에 내가 다 넣는 밤에 허이허이 달려갔다. 그럼 왜 달려가겠어? 소비려고 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2번처럼 A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급한 심정이 제시되어 있다. A는 뭔데? 가난함이잖아. 그럼 몸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소를 빌려야지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소를 빌리겠다는 거는 몸소 농사를 지으려는 해결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도 맞는 얘기지. 그 다음 세 번째, 디귿에는 비의 심리의 화자의 처녀한 모습을 통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디귿에 보면 소를 결국 못 빌렸잖아. 그 상태에서 아침이 지나도록 슬퍼하며 먼 데를 바라본다. 왜 슬프겠어? 소를 못 빌리니까. 암담함,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리을에는 시의 심리가 화자의 눈에 비친 대상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 시에는 신음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리을, 디귿과 리을 사이를 봐봐. 디귿, 아침이 끝나도록 슬퍼하며 먼 데를 바라보니 즐거운 농가도 나에게는 흥이 없이 들리는구나. 왜? 난 농사 못 지으니까. 나에게는 이 농부의 하루가 이제 뭐 하는 거야? 흥이 없는 거지. 즐거움이 없는 거지. 세상의 인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르는구나. 아까운 쟁기는 법교님도 좋으시고 밑에 있죠. 법교님도 좋으시고 쟁기날이 잘 관리된 상태의 의미로 추정되고 있다. 근데 지금 내가 소를 못 빌려서 농사를 못 짓잖아. 그러면 쟁기가 날카로운 게 나한테 의미가 있어? 없지. 쟁기가 나를 숟가락봤자 어차피 농사 못 지을 건데 날카로운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저거 보면서 그런 생각 하겠지. 쟁기가 날카로운 뭐에 소를 빌려서 농사 못 지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의 심리가 아니라 비의 심리가 돼야죠. 정답 4번. 그 다음 마지막에는 시의 성을 시청하는 의도. 교양인의 섬이다 낚시단을 빌려다. 그 다음 뭐라 나와? 갈대고 깊은 곳에 명화천국 변시되어 인자는 풍월광산에 절로다도 늙겠노라. 그럼 낚시대 빌려다는 거 그냥 자연 속에 늙겠다는 거니까 시의 심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밑줄만 갖고 보는 게 아니야. 문학 자체의 흐름이기 때문에 밑줄만 갖고 못 풀어. 여기서 진짜 생뚱맞은 옛날에 질문들 뭔지 알아? 농사짓는데 소가 왜 필요해요? 그건 기본 상식이 아니야 없는 거지. 근데 농사 안 지었으면 상식이 없을 수 있지. 그럼 소가 왜 필요한 거야 이 당시에? 지금이야 소야 그냥 한우잖아. 먹을 거고 농기구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왜 소가 필요하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홈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소가 파는 거야. 그럼 가끔 이런 질문 다 돼. 사람이 파면 안 되나요? 사람이 팔 수도 있지. 근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왜냐면 불 같은 것도 있을 거 이런데 소가 하면 뒤에다 전기 갖고 이렇게 날카로운 거야. 쭉 끌어가면 그냥 홈이 생길 거 아니야. 인간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씩. 언제 다 파고 있어? 돌 다 걸러내고. 인간이 하면 시간이 거의 소가 하루면 할 수 있는 거를 3, 4일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 누가 또 그래. 3, 4일 더 오래 걸려도 어쨌든 할 수는 있잖아. 할 수는 있지. 하지만 가장 큰 문제. 농사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시기죠. 이미 농사에서 씨를 뿌릴 시기가 지나버리면 이 농사 망치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농사에서. 그래서 과거에서는 농사의 지금의 농기구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 안 먹어요.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정말 늙고, 그래서 내가 농사를 쓸 수 없다면 그때 먹겠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고 이거 고등학교 선생님 만약에 이게 나온다고 해서 그런 설명 하겠어요? 그런 거 니네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는 자기가 상식이 부족하면 상식은 스스로 채우는 거지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 보고 읽어보세요, 뭐 보세요 하면 본인 보면 성적에 도움 돼요. 도움 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저도 매 주마다 경제 관련 기사, 사회 관련 기사 30개, 40개씩 봐요. 비문학 공부하기 위해서. 경제책도 일부러 따로 보고 요새 제2차 세계대전 뭐 이거 결과, 발발, 원인, 이유 이런 거 다시 본단 말이에요. 공부의 끝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지금 그거 다시 또 공부하는데? 없어요. 공부의 끝이 나는 게. 상식의 끝이 있어? 없어요. 상식의 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3번 같은 경우는 애들이 1번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물론 이 누앙선 하나만 얘기하면 글의 종류는 가사예요. 가사는 기본적으로 시조와 운율 자체가 같아요. 약간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시처는 잘 안 느껴지는데 시조의 운율은 어떻게 나와요? 가사도 글자 수가 가사도 순서적으로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움직인다는 거다. 그 다음 호흡 단위가 4음보로 움직여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쳐도 1번은 진짜 음보가 규칙적이니까 따져보면 돼요. 세 번째 줄을 보면 무항에 하나, 깊은 곳에 하나, 초가를 하나, 지어두고 하나, 그 다음 구두나시 하나, 썩은 디비 하나, 때감이 되어 하나, 되어 하나. 그 다음 중간중간에 3음보도 있지만 4음보로 들어가면 니은에서도 다른 하나, 확률이 하나, 허영이 하나, 하나, 4음보. 4음보 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요. 1번은. 그 다음 2번. 경고 활용해서 글 6까지 마무리하고 있다는데 맨 마지막에 비 끝날 때, 그러니까 나의 끝날 때 나오죠. 결국 진부한 한편에 경고만은 아니다. 그럼 경고를 활용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번 정답 아니죠. 세 번째, A는 비유를 활용해요. 대신 인물의 특징을 들어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비유가 나온 게 A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번째 줄에 보면 못 붉은 숯검을 구슬 같은 기름에 구워낸다. 그러면 구슬 같은 기름 이거만 써볼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슬 같은 기름. 그러면 여기서 같은이 있으니까 직유법이 있는 거고 직유법이 있다는 건 비유가 있는 건데 이건 기름을 구슬에다 비유한 거잖아요. 그냥 보면.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비유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물의 특징을 듣는 인물은 기름은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비에는 특정어휘를 사용해서 구체적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비에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 8.15, 그 다음 경춘선에서 밑에 두 줄 내려오면 경춘선 박스돼 있죠. 두 줄 내면 6.25 이런 거 나오죠. 그럼 특정 시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저건 아니죠. 그 다음 B는 대화체가 너무 눈에 보여요. 왜? 큰 단표 자체가 나오니까. 근데 A의 대화체는 잘 안 보이죠. 좀 어려워요. A의 대화체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대화체가 나와요. 시계 때문에 가는 시에요. 원래는 대화가 큰 단표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큰 기침을 오래도록 내가 하온 후에 그 다음 아 누구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니까 밖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 영천저입니다. 이건 기침한 사람이 얘기한 거죠. 이미 세 번째 줄에서 대화가 성립돼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세요? 밖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소 빌리러 왔어요. 이렇게 하는 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그런 정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하면서 가사 같은 경우는 몇 번 더 봐야 되고 박인도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이 정도 일단 볼게요.